또 개별적 중개 실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이게 몇 페이지냐면 138페이지 138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138쪽 폈어요? 이 뒷부분이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개별적 실무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8문제 나오는데 이 뒤쪽에 한 4문제 나와요. 반이 나온 거죠. 반이 나오니까 이게 뒷부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민법하고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자, 하나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중개 실무는 등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계약이 체결하면 할 일은 끝나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는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 실무를 배우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요. 자, 쌍무계약이 있어요. 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그죠?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이거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 대표인데, 이것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를 말해요?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며칠 이내 이전 등기 해야 됩니까? 60일. 그래서 이제 기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부터 60일이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때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복습할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 한다고 배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이거. 계약일로부터 60일이요, 30일이요? 부동산 거래 30일입니다. 30일. 근데 거기서는 계약일을 기준하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일이 아닙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해요? 잔금 지급일. 이때부터 며칠? 60일. 근데 시점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과목에서도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편무계약이 있어요. 이제 편무계약 가장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거거든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 걸 편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편무계약이 뭐가 돼요? 증여계약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지금 내가 노란 색깔로 넣는 거 있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때부터 며칠? 60일. 이전 등기 하라. 그래서 이제 시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무조건 60일인데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이 시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점이 중요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이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또 이전 등기 순서대로 가야 돼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인 채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할 여건이 충족돼 있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보존 등기 하라 그랬어요? 60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또 반대로 보존 등기가 불가능해요. 먼저 계약을 했어요. 먼저 미등기적 계약을 했어. 그러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보존 등기를 하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보면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다 며칠이요? 60일이죠. 근데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 파트는
기간보다는 이 시점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시점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다 60일 이내 하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 이것은 뭐 자주는 안 나오고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검인 들어갈게요. 자, 이 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서에다가 검인 도장 받는 거예요. 확인 받는 거라고. 계약서 원본에다가. 그러면 이제 검인 계약서는 언제 필요하냐? 자, 여기 보세요.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무수구 정작 위임방자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게죠. 이제 검인 받아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 검인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 검인.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인 대상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별표 치시고 검인 대상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검인 대상이 되는 걸 머릿속에 이건 넣어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리를 먼저 기억하세요. 검인을 받아야 할 것을 일단 계약해야 돼요. 일단 계약해야 됩니다. 일단 계약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계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원리를 기억하고 접근해야지 안 잊어먹어. 왜 그러냐면 공부할 때는 다 기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항상 검인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세 가지는 외우기 쉽잖아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럼 하나씩 분석할게요. 매매 계약서는 계약 맞죠? 소유권 이전 맞죠?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을 매매를 하면은 세 가지 다 충족하죠. 그래서 검인을 받아야 돼.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토지 건축물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고 필증일 받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일단은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환 계약서 마찬가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검인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증여 계약서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검인 받습니다. 근데 왜 셋 중에서 증여만 색깔을 넣어놨을 것 같아요? 셋 중에서 왜 증여만 색깔을 넣어놨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자주 헷갈려요, 증여. 우리가 증여가 앞에서도 막 배우고 그러잖아요. 자주 헷갈리니까 그러는데 여기서는 유상, 무상 따지지 않아요. 증여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그러면 토지 건축물을 증여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여 계약서도 검인 받으라. 그러면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얼마 전에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예. 없어도 돼? 예, 여기는. 없어도 돼? 진짜로? 여기는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고.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계약만이 허가를 받아. 거기는 무상계약은 허가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허가증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검인은 유상, 무상 따지질 않아요. 검인은 계약이면서 뭐이며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 건축물은 다 검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증여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묶으세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하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고 있어요. 검인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판결서하고 이 두 가지 묶어보세요.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있잖아요. 이건 계약 아니죠. 근데 검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판결은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검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여러 관련 요소. 자, 그러면 검인 대상이 아닌 거 봐보세요. 경매, 공매, 상속, 공용, 수용. 왜 이건 검인을 안 받겠어요? 계약이 아니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계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속으로 토지 건물을 취득한다 할지 수용으로 취득한다 할지 이런 건 검인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건 왜 검인 안 받아요? 그래요. 이것은 계약은 맞아요.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충족이 안 돼. 그래서 검인 안 받아. 그리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왜 또 검인 안 받아? 임목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잖아요. 근데 왜 검인 안 받아?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인권자가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구수 구청장 그 위임을 받은 자,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구수 구청장이 검인해준 검인권자거든요. 근데 국가가 시장한테 와서 검인해달라. 좀 웃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검인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가지. 이건 왜 안 받냐?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왜 안 받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거 기억나요? 예, 배웠어요. 허가구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배웠고. 됐어요? 또 부동산 거래 뭘 받으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제가 되니까 검인을 안 받습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원리를 기억해 놓은 게 좋다.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자, 그러면 검인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지관을 누구라 그랬어요? 시장군수구청장, 그 위임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권자예요. 부동산 있는 쪽, 자기 주소지가 아니라. 자, 그리고 위임을 받은 자가 누가 되겠어요? 검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권자인데, 그러면 남양주 같으면 남양주 시장이 검인권자잖아요. 그럼 위임을 받은 자는 누가 될까? 자, 찍어봐. 우리. 읍장, 면장, 동장. 아주 좋아서 읍면 동장입니다. 빨리 적어. 읍장, 면장, 동장이 되는 겁니다. 읍면 동장이 위임 받은 자. 그러면 원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인권자잖아요. 이분들이 검인 권한을 위임을 동장에게 해줬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도 검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읍면 동장이 검인권자다. 자, 검인권자, 이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이거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을 받은 자는 읍면 동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검인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검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 동그라미.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 당사자 중 1인.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법무사가 될 수 있고, 이건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검인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란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인 절차 들어가 볼게요. 자, 검인 신청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계약서 원본 동그라미, 판결서, 이건 정본 동그라미. 아까 계약서 검인 받는다고 했죠?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검인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런 것은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아까 판결도 검인 받는다고 했어 안 했어? 판결서는 뭐예요? 정본이란 말을 써요. 이거 제출하면 돼요.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판결서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주세요. 하해한다라면 틀려버려. 이것도 과거에 시험 나왔어요. 하해한다라면 틀려버려요.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검인권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부동산 서지시장구수 구청장이죠. 그러면 여러 개 시군구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 시장군수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검인을 받는 게 맞죠? 부동산 서지지니까.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한 군데서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원칙은 각 시장군수 구청장이 받는 게 원칙이고 한 군데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서 하여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2번도 별표수.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의외로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요. 검인권자가 검인할 때는 계약 형식적 요건급이 여기 체크하세요. 이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검인을 해서 검인 신청에게 교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검인권자가 검인할 때는 계약 실질적 내용을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하자 없으면 검인해 준다는 소리야. 서류상 하자 없으면. 그죠? 예, 그거. 자, 실질적 내용 X입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검인해 준다. 자, 이 지문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사본. 자, 계약서 판결서 사본 몇 통 작성한다 했어요? 2통. 이건 검인계약서를 말합니다.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관이나 세무서장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송부를 하도록 돼 있다. 그랬죠. 검인권자가 검인계약서 한 분은 보관하고 한 분은 세무서에 송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매시 검인신청. 한번 볼게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거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 지위를 뭐하고자 할 때 이전하고 계약할 때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검인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등기 전매할 때 이게 미등기 전매거든요. 미등기 전매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검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하고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이 됩니다. 13.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말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랄지 중개 실무에서 징역 벌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앞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웠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라 그랬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 들어간다 그랬어요? 징역벌금 들어가는데. 당첨. 그렇지.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 그랬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애국인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여기서 허가 받으라서 취득하라 그랬죠. 그러면 애국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는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어떤 제재 들어가? 그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미등기 전매할 때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검인 받으라 그랬죠? 안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들어갑니다. 자, 벌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징역 벌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이것도 올해 처음 하신 분들 기억이 없죠? 기억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당연히 없어요. 이건 내공이 쌓여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한 번 봐가지고는 기억이 안 돼. 내공이 쌓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내용이 많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된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뭐 전매할 때 검인 안 받으면 1년하고 3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보고 반복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시험장에 가려면 10번은 봐야 된다. 최소한 10번. 10번을 봐야지 시험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검인 끝. 안 끝났네. 아직. 자,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나왔네요. 그 옆에다 적어요. 이거 어느 법에서 나올까요? 이거요.
금인계약서 필요적 어느 법에서 나와? 법적 근거. 잘 모르겠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적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법적 근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온다고 적고 있어요? 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배웠거든요. 이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나온 거라고.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도표 있어요? 왼쪽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른쪽이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어 없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왜 내가 거기다가 해놨냐면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그 비교하라고 나란히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왼쪽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있어요? 그 오른쪽 당사자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표현이 달라? 왼쪽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표시하고 목적 부동산이 있어 없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계약이라고 계약 연월일 있죠?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달라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똑같죠? 근데 이거 없잖아요. 평가의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그래서 내가 거기다 밑줄 그어놨어 안 그어놨어?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거래계약서는 있어 없어? 없죠. 거래계약서는 없고 금인계약서만 있고. 그 다음에 이거요. 별표 쳐서요.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계약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죠? 있어 없어?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서 있냐고? 없죠. 차이점.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금인계약서는 개공이 있으면 반드시 개공 관련 인적사항을 적었고 금인 받으러 가야 돼요. 됐어요? 예, 자, 이거 차이점. 그리고 조건기한은 둘 다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다 56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56페이지 참조 그렇게 나중에 복습할 때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이게 다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공부했고 저것도 공부했으니까 어디가 나온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넘어간다. 140페이지죠. 자, 이게 이제 민사특별법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민사특별법 시간으로 들어왔어요. 민법 시간이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개 실무에서도 이걸 배우고 민법에서도 배워. 양쪽에서 배워요. 양쪽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이라 그래요.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제잖아요.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우리 중개 실무에서 매년 나와요. 실명법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명의신탁 약정 의의가 나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란 뭐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제 합의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이 가부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갑 소유 건물인데 이 사람이 명의를 맡아달라. 을에게 수탁을 합니다. 그러면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의 신탁자. 앞으로 명신 그럴까요? 명의를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명의 수탁자. 명의가 등기 맡아달라는 거예요. 등기 맡아달라는 거예요. 등기요. 이해됐어요? 그럼 알았다 합의한 것이 약정이에요. 합정. 명시다 약정.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명의만 맡아달라. 합의하는 게 약정이고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명의 뭐라고 표현을 해? 신탁자. 명의를 맡은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합의하는 것을 명의신탁 약정. 이 개념이 이거라고. 이 사람이 대내적으로는 갑이,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인지 등기 맡아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맡고 있으면 겉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이렇게 합의하는 걸 약정.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이해됐어요? 자, 개념 끝. 자, 명의 신탁이 아닌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뭐한 경우? 가등기한 경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거 하나가 있고. 자, 부동산 이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 공유 등기를 했다. 이것도 보지 않아요. 여기다 적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상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이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서로가 명의를 신탁했다 이 말이에요. 상호 명의 신탁. 적었어요? 자, 상호 명의 신탁. 서로가 명의를 신탁했다. 상호 명의 신탁. 양과 입을 줄여서 상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명의 신탁이 아닌 겁니다. 자, 줄이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상호 명의 신탁. 그리고 신탁재산. 이 세 가지는 명의 신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하라. 자, 누구든지 부동산은 물건 동그라미. 물건 동그라미 폈어요?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등기했던 거다. 이 법의 근본 취지예요. 타인 명의로 등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건을 등기하지 말라. 뭘 등기하지 말라? 그럼 물건이 뭐예요? 물건. 소유권. 또 전세권. 저거. 저당권. 뭐 이런 다 물건 아니야? 그러죠. 등까지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소유권만 생각하기 쉽죠. 아까 타인 명의로 맡아달라. 소유권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세나 저당이나 그 밖의 물건 이런 것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 그 밖의 물건까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다 이 법에 저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임차권하고 환매권 있잖아요. 임차권하고 환매권. 이건 물건이요, 채권이요? 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촉되지 않아요. 타인 명의로 해도. 이건 채권이거든요. 채권. 이 채권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해도. 여기에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은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채권, 임차권을 타인 명의로 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가 나와 있잖아요. 등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아까 타인 명의로 맡기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글씨가 여기서 꼭 안 써져. 안 써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지 말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면 걸릴까? 이 문제가 제기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첨. 걸려? 이전 등기도 걸리고 보존 등기도 다 걸려? 타인 명의로 하면? 여기는. 기다려봐. 기다려본답니다. 적으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든 소유권 보존 등기든 타인 명의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타인 명의로도 안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배운 것이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2번은 뭐 상식으로 읽어두세요. 그래서 이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지 말라. 원래 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이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타인 명의로 하지 말라.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유형과 효력이 나와 있어요. 유형과 효력이 나와 있는데, 자, 등기 명의신탁이 있거든요. 등기 명의신탁은 크게 두 가지, 두 사람 간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2자 간 등기 명의신탁 유형이 뭐냐? 신탁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가장매매 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효력 한번 볼게요.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하고 수탁자로 등기는 둘 다 무효입니다. 자, 지금 색깔 있는 부분 그대로 체크하세요.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뭐다? 무효. 그러면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명의신탁자에게 기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행령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제3자에게 처분은 행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거 있어요? 책에 있어요? 없죠? 그러면 행령죄 X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2자간도 행령죄로 보지 않아요.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행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었어요?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악 불문. 선이든 악이든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또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 그려놨어요, 내가. 그렇죠. 자, 가부 건물입니다. 이 두 사람 간 등기 명의신탁이거든요. 자, 가부 건물인데 이 사람이 명의를 맡겼어요. 맡기는 사람 명의 뭐라 그래요? 신탁자. 을에게 맡아달라 그랬어요. 등기 맡아달라. 맡은 사람 명의 뭐라 그래요? 수탁자. 명신, 명수. 그럼 합의한 거 뭐라 그랬어요? 약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방금 이야기했죠.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약정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무효, 유효? 무효다, 이 말이에요. 방금 동그라미 쳤잖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갑에게, 신탁자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에요. 무효니까. 이해됐어요? 방금 이론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을 앞으로 이 등기가 겉으로는 이제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이라는 것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샀든 악이든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샀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신탁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자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거요. 그래서 약정무효, 등기무효.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것이다 팔아먹었을 때 3자는 선악불문의 소유권 취득. 됐죠? 그 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그 민법 103조 위반, 민법 103조 위반으로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그렇지 않으면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 유효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런 거 예의가 있어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명의상 사실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이자가. 그리고 자, 을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잖아요. 아, 그래서 안 그래서? 남 물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행령죄로 아까 본다 그랬어, 안 본다 그랬어?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다 나왔어요. 이거 행령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행령죄를 안 봐요. 이제 2자가 아니든 3자가 아니든. 처분했을 때. 아까 적은 거 그거거든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끝. 자, 이거 두 사람 간 등기명의 신탁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3자 간 등기명의 신탁 봐드릴게요. 자, 3자 간 봅니다. 3자 간을 달리 표현해서 가로 안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간 생략형 등기명의 신탁 나와 있죠? 자, 명의 신탁자가 원소유자,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원소유자가 누구냐? 매도인.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의 기초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형태. 이거 이제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인데, 자, 한번 봐드릴게요. 이름 보고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효력 한번 보세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약정하고 등기는 둘 다 무효입니다. 약정하고 등기는 둘 다 뭐다? 무효. 똑같죠? 이자가 나고. 약정 등기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자,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그랬어요? 매도인, 원소유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소유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 유효? 유효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은 유효.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더라도 행령죄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이것도 행령죄로 안 봐. 그리고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불문.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이것을 뭐 이론으로 봐갖고는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봐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3자 간 등기명의 신탁입니다. 자, 3자 간 등기명의 신탁. 갑이 원래 이제 소유자예요. 건물. 원소유자이고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을에게. 그럼 둘이 매매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가부 건물을 을이 샀으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고 이 사람이 명의를 맡깁니다. 병에게 등기 좀 맡아달라. 이렇게. 알았다. 그리고 합의한 것을 명신탁 뭐라 그래요? 약정이라 그래요. 그럼 방금 이야기했죠. 이 약정은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 그랬어요? 무효. 등기는 무효라 그랬잖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다. 그럼 소유권이 누구에게 복귀한다는 거예요? 갑. 갑이 누구예요? 원? 소유자이자 매도인이죠. 이 사람이 복귀한다는 거죠. 등기가 무효니까. 뭔 사였어요? 근데 이 매매 자체는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 그랬어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매매 자체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샀잖아요. 그러면 직접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한 게 아니라 을이 갑을 대의해서 누구를 대의해서? 누구를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요. 등기 무효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이제 매매 자체는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뭔 사이였어요? 자, 그래서 자, 갑하고 을 사이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명의를 맡아달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약정을 했고 약정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원소유자 복귀. 그러면 을이 갑을 대의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해서 복귀가 되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되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겉으로는 소유자죠? 그죠? 말소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것이다 하고 팔아먹었어, 제3자에게. 그러면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선인 경우는 취득이에요, 선악불문? 알고 샀더라도 취득. 그러니까 신탁자는 제3자 정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는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이 수탁자 처분 행위는 방금 횡령죄로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횡령죄 X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것이 제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내용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여기 보세요. 왜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제3자 간을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도 표현하죠. 왜 그래요? 원래 을이 샀으면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을에 갔다가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건너뛰었어, 안 건너뛰었어? 그래서 가백이 병으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건너뛴 게 중간 생략이잖아요.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이걸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계약 명의신탁하고 3자 간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됐죠? 나중에 문제풀이도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명의신탁은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계약 명의신탁. 이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위명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하죠. 자, 원소유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주는 형태 그랬죠. 자, 효력 선인 경우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책은 악의인 경우는 안 써놨어요. 뭐인 경우만 써놨어요? 선의일 때만 써놨어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 때. 악이면 다 무효입니다요. 악이면 무효가 되는데 일단 선인 경우 위주로. 왜냐하면 계약 명의신탁은 모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모르고 이렇게 선의를 기준으로.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도 거의 선의를 전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선의 위주로 써놨는데, 자, 이 계약 명의신탁도 신탁자와 수탁의 약정은 뭐다? 무효입니다. 이거 동그라미예요. 약정은 셋 다 무조건 다 무효예요. 약정은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자, 그다음에 자, 원소유자 즉 매도인하고 수탁자, 매매계약과 등기는 무효라 했어요? 유효라 했어요? 유효. 이제 이게 악일 경우는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선이니까 유효입니다. 선이니까. 그리고 소유권은 신탁자에 기속하지 않고 수탁자 소유로 된다. 등기가 유효니까 소유권은 누구 소유로 된다? 수탁자. 왜? 등기가 유효니까.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횡령죄는 무조건 안 되셨다. 그리고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원리는 다 똑같죠? 제3자는 무조건 취득. 그 다음에 F 보세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 청구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어요? 약정이 뭐니까? 무효니까. 유효가 돼야지 뭐 해지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부당이득은 가능하다. 그러면 주의사항 한번 보세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어요. 이게 판례입니다. 실명법 제정되기 이전에, 실명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당이득, 즉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줘야 돼요. 그죠? 실명법이 아마 1995년인가 그때 시행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라. 근데 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뭘 반환을 했어요? 매수자금.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뭘 반환해야 돼요? 매수자금입니다. 이 실명법 자체를 문제를 내면. 그러죠? 그 전에는 이 실명법이 제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명법 시행 이전은 부동산 자체, 시행 이후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림을 한번 봐드릴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계약명의신탁. 자, 계약명의신탁 봅니다. 갑이 매도인입니다. 이 갑은 건물이잖아요. 매도인. 그럼 누구에게 매수를 했어요? 병에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그래서 둘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 신탁자, 근데 을이 돈을 대주면서 병에게 을이 돈을 대줍니다. 자금을 대줬다. 예를 들어서 자금을 대주면서 좀 병 명의로 좀 사놔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탁을 한 거예요. 돈 대주면서 병 명의로 사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이 자금을 제공하면서 병 명의로 사놔라. 그러니까 명의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고 둘이 합의한 것이 뭐라 그러세요? 약정. 그럼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 그랬잖아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렇죠? 근데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 매매하고 등기는 뭐라 그랬어요? 유효. 그 말 아닙니까요? 물론 이게 유효가 되는 것은 이 을하고 병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매도인이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을 때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알면 무효입니다. 알면. 자, 지금 그래서 앞에 교재는 선의를 기준으로 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하고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원소유자이자 매도인이 몰랐을 때 이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수탁자,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어디가 나와 있어요? C가 나와 있잖아요. C, 동그라미 C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효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탁자이자 매수인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 이해됐어요?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매매를 했어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 선악 불문. 그러니까 명의신탁 사실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무조건 취득. 됐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횡령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선인 경우는 안 봐요? 자기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이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야 횡령이거든요. 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하니까 횡령죄가 되지 않으죠. 그래서 이것도 횡령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명의신탁.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계약명의신탁은 갑하고 병 사이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3자간은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그렇게 됐고 이것은 을이 돈 대주면서 병에게 사놔라 이런 형태가 계약명의신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판례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선이었을 때 을하고 병 사이의 약정 사실을 몰랐을 때 유효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선의 판단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매매 계약할 때 선이면 선입과 등기할 때 선이야죠, 선입과?
매매 계약 시에 모르면 선의로 보는 거예요. 등기할 때 알았더라도. 이것도 이제 32회 때가 출제가 됐잖아요. 판례가 나오면서. 이 선의 시점은 매매 계약할 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면 선이에요. 그죠? 나중에 등기할 때 알았더라도 매매할 때 몰랐으면 선의. 그러니까 선이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할 때 알았더라도. 그래서 매매 계약 시에 선이면 선의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약 명의신탁 끝. 나중에 또 문제풀이 연습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특례 규정이 뭐냐면, 잘 봐보세요. 자, 여기 가로 밑줄 그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방금 명의신탁은 약정은 다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명의신탁인데 유효하다. 이걸 유효한 명의신탁, 특례라 그래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유효한 명의신탁이냐? 정중 동그라미. 정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건을 정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건을 등기. 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부여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자, 정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건을 정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 배우자 명의로 등기.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등기. 이 세 가지인데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조세포탈이 아니어야 되고 강제집행 면탈이 아니어야 되고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특례를 인정한다. 이 말은 효력 인정하고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 이걸 유효한 명의신탁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명의신탁 제외된 거 있었잖아요. 명의신탁을 보지 않는 거 세 가지 있었잖아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또 상호명의신탁, 또 신탁. 이것하고 특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까 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재산은 명의신탁을 보지 않는 거고 이건 명의신탁으로 보는데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인데 이 조건만 충족하면. 그러죠? 이건 명의신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 특례하고 제외되는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은 특례, 명의신탁인데 효력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유효한 명의신탁.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물론 이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만 그렇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민법에서는 벌칙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벌칙도 시험에 나와요. 벌칙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벌칙을 알아야 되는데 정리를 해놨어요.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이 얼마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30%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네, 범위 내 동그라미. 자, 30%를 그럼 틀려버려요. 과징금은 자, 이거 명의신탁자다 가능해봐요. 명의신탁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말이에요. 과징금이 30% 이 부동산 평가액입니다.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그럼 1억이면 최대 얼마까지 뺏어간다는 거예요? 3천 최대. 범위 내니까 뭐 2천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간혹가다 이게요. 이거 출제가 돼요. 30%를 그런다 할지 30% 확정된 금액이라 할지 이렇게 출제가 돼요. 범위 내에 신경 써야 돼요. 30%만 외운 게 아니라 범위 내에도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되면 자기 앞으로 빨리 실명 등기 해야 되거든요. 신탁자 앞으로 빨리 실명 등기 해야 돼요. 과징금 부과받으면. 그런데 실명 등기를 1년 동안 안 했어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동안 실명 등기 안 했어.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얼마가 부과돼요? 10% 부과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실명 등기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1차 이행 간격으로부터 다시 1년 안 했어. 그럼 얼마? 20% 또 뺏어가. 아니, 실명 등기 하라. 안 하면 이행 강제금 10. 그때부터 다시 1년 경험하면 얼마? 다 뺏기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만 부과된 게 아니라 또 벌칙도 있어요. 명신상 5년하고 얼마? 2천이 아니라 2요. 벌금이 억 단위로 넣는다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보통 뭐 3천만 원 벌금이 최대였잖아요. 아, 그래서 안 그랬어? 근데 여기는 실명법 위반하면 벌금이 2억이에요. 그래서 5년하고 5이 이렇게 암기했어. 5이. 수탁자는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벌칙은 있어 없어? 3년하고 얼마? 1억입니다. 3일. 3년하고 1억은요, 벌금. 이 벌칙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리 실무에서는 그래요. 민법에서는 이거 안 나와. 벌칙은 안 나오고 내용만 나오는데 중개 실무에서는 벌칙이 나와요.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명신탁자 봐보세요. 벌칙이 많아요, 적어요? 과징금 얼마? 30% 범위 내. 이행강제금 12시. 벌금이 5년하고 얼마? 2억. 나만 한 게 있겠어요? 없겠죠. 수탁기는 3년하고 1억. 그러니까 실명, 명신탁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이해됐죠?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명법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부동산 실명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계약명신탁 한번 나오면 삼자간 등기 명신탁 한번 나오고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벌칙도 나오고 이론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명법은 앞으로 계속 연습할 겁니다. 계속 이거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것은 내용만 가지고 거기 끄떡끄떡 해갖고 잘 안 되고 문제풀이까지 연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실명법은 특히 다른 내용하고 틀려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흘렀어. 그러면 좀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